1번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먼저 2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더하기 그리고 2의 6분의 2제곱 그리고 빼기 2분의 3 따라서 2의 6분의 1로 통분해서 8 더하기 2 빼기 9 따라서 2의 6분의 1제곱 그러므로 6제곱은 2이다. 4번이다. 2번 x를 2로 보낼 때 이 극한값을 구할 때 분모가 당장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빼기 2 x 더하기 1 그리고 3x가 있고 그리고 통분이 되면서 2x분의 x 빼기 2 그래서 x 빼기 2가 지워지고 x도 약분하고 그래서 x를 2로 보내게 되면 3이 있고 그리고 이 값이 3으로 가고 그리고 여기에 2가 있고 따라서 6분의 3인 2분의 1로 수렴한다. 1번이다. 3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 그런데 두 번째, 네 번째 항의 곱이 1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세 번째 항의 제곱이 1 그런데 양수니까 따라서 A3은 1 그리고 A5분의 A10이 바로 R의 다수제곱인데 그 값이 1024 따라서 R은 4 그런데 A3은 A1 곱하기 R의 제곱 이 값이니까 그 값이 1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그러므로 A1은 16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거고 따라서 A1이 16분의 1이니까 로그 2의 16분의 1제곱은 16분의 1은 로그 2의 2의 마이너스 4제곱 따라서 4번이다. 4번 다항 함수 fx에 대해서 이 함수가 1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따라서 1에서 미분계수가 0이고 그리고 이때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그러니까 1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다. 당장 1을 대입함 따라서 2f1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4 따라서 f1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잡을 거고 그리고 1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1에서 미분계수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해 준다 라는 생각으로 먼저 미분해 주게 되면 2x 더하기 1 f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f'x 여기에 1을 대입해서 따라서 3f1 더하기 2f'1 이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 값이 0이다. 그런데 f1이 마이너스 2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f'1이 0이고 따라서 f'1은 3이다. 3번이다. 5번 세타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각인데 그 각에 대해서 탄젠트에 대한 이식이 성립한다. 그때 탄젠트가 아니고 사인 빼기 코사인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사인과 코사인으로 나타내서 식을 다시 한번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정리가 될 테고 그래서 양변에 코사인 제곱을 곱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테니까 따라서 사인 제곱 더하기 4 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0이다 가 되는데 이 값이 1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이 먼저 끌려 나오는 상황이네. 따라서 사인 곱하기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때 이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우리는 이 식을 제곱하게 되면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이 1 빼기 2 사인 코사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니까 그런데 사인 곱하기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따라서 이 값은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어서 2분의 3 이와 같이 되겠네.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제곱이 2분의 3인 수익인데 그런데 그 부호가 어떻게 될까를 따질 때 일단 세타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는 값인데 당장 여기에서 사인과 코사인의 곱이 음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사인이 양수고 코사인이 음수이기 때문에 곱이 음수가 되고 3, 4분면에서는 두 수 모두 음수니까 곱이 양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이 상황으로부터 사인 값이 양수고 코사인 값이 음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 값은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니까 따라서 양의 값을 갖겠다. 그러니까 이 값은 양수인데 제곱하면 2분의 3이 되는 수니까 따라서 사인 빼기 코사인은 그냥 루트 2분의 3 따라서 2분의 루트 6이다. 9번이다. 6번 두 번째 항이 5고 네 번째 항이 11인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당장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주면 공차의 두배인 1이가 나오는데 그 값이 6이고 따라서 D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바로 볼 것이고 그때 이 값의 합이 25분의 4보다 크도록 하는 m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항 분리가 되어서 AK 더하기 1분의 1의 값은 AK 더하기 1에서 AK를 뺀 값 그것이 바로 공차니까 공차 3분의 1 곱하기 AK분의 1 빼기 AK 더하기 1분의 1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식의 K에 1부터 M까지 대입하게 되면 첫 항과 끝 항만 남고 나머지 다 지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왼쪽 항은 3분의 1 곱하기 첫 항 A 1분의 1 빼기 끝 항 A M 더하기 1분의 1 이것만 남고
그 값이 25분의 4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첫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이 5인데 공차가 3이니까 첫 번째 항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장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이 식을 우리는 조금 더 정리해 주게 되면 이 값이 2이기 때문에 전개하면 6분의 1 이렇게 되고, 빼기 3 곱하기 a m 더하기 1분의 1이 크다 25분의 4보다 이 식이 만들어져서, 따라서 3 곱하기 a의 m 더하기 1분의 1은 이항시켜서 작겠다 이렇게 되겠네. 작겠다 6분의 1 빼기 25분의 4보다 6분의 1 빼기 25분의 4 이거보다 작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양변에 3을 곱해서 그러므로 a m 더하기 1분의 1은 작겠다. 그러니까 2분의 1 빼기 25분의 12 50으로 통분하고, 따라서 50분의 25 빼기 24 즉 50분의 1보다 작다. 그러므로 a m 더하기 1은 50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a m 더하기 1은 크다 50보다. 그런데 a m 더하기 1이 첫 항이 2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m 더하기 1번 짱은 2 더하기 3m이니까 따라서 이 값이 50보다 크다. 그러므로 3m은 크다 48보다. 3 곱하기 16이 48이니까 17보다 가능하네. 따라서 m은 17보다 크거나 같다. m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는 따라서 17이다. 4번이다. 7번 좌표 평면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 L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직선 L은 2, 4분면을 지나고 이 직선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다 라는 뜻이고, 그리고 기울기가 1인 그 직선 L은 이 3차 함수의 곡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런데 3차 함수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바로 접하는 경우니까, 따라서 그때 이 직선 L은 이 3차 함수의 접선이구나. 그런데 기울기가 1이니까 따라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이겠다. 그럼 당장 이 3차 함수는 기울기가 1인 접선을 뭐 최대 2개까지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 기울기가 1인 그 두 접선 중에서 어떤 직선이 L일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 싶고, 먼저 그 직선, 그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살짝 구해주면, 그럼 미분계수가 1인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미분하게 되면 y' 3x제곱 빼기 2가 되는데, 이 값이 1이 되는 x의 값이 바로 접점이 되고, 그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접점이 1인 경우에는 y의 값은 1을 대입해주면은 따라서 1과 1이 되고, 이 점이 접점이 되고, 그리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기 때문에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러니까 1 곱하기 x 빼기 1 더하기 1 해서 y는 x라는 직선이 만들어져서, 이 y는 x는 2, 4분면을 지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아니구나 라고 벌릴 거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미분계수가 1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1인 접선이 만들어질 텐데, 그때 그 지나는 점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에서 3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때 미분계수가 1이니까 접선의 길이가 1이고, 따라서 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3, 따라서 y는 x 더하기 4가 되는데, 이 직선은 당장 2, 4분면을 지나겠다라고 바로 판단되니까 따라서 이 직선은 되는구나. 그러므로 직선 L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2, 4분면을 지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L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이 L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그 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는 공식에 의해서 루트 2분의 4, 따라서 2 루트 2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겠다. 8번 3차 함수 fx가 있는데, 이 3차 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감소함수다 라는 뜻이고,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라는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도록 하는 두 정수 a와 b에 대해서 문제는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a와 b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를 실제로 한번 따져보면, f'x는 구해주면 3ax 제곱 더하기 6ax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이 식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3a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a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네. 따라서 4분의 d인 b'제곱 9a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3ab가 작거나 같다 0보다. 그러니까 a와 b에 대해서는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이제 끌어낼 수가 있고, 그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a, b가 여기 있으니까 이 식을 양변을 3으로 나누고 a, b를 넘겨주면 따라서 a, b는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가 나오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b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a 곱하기 b는 크거나 같다 3a 제곱보다, 이와 같은 그 a 곱하기 b에 대한 어떤 부등식 그 범위가 나오는데, 그런데 a가 지금 정수이고 그 음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와 같은 값들이고, 따라서 a 제곱은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결과를 우리가 당장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a 제곱은 가장 작아졌을 때가 a 제곱이 1이었을 때, 그러니까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3a 제곱은 3 곱하기 1인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일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결국은 어쨌든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수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 3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a 곱하기 b의 최소값이 3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 근데 그런 정수 a, b가 있는가를 우리가 따질 때 당장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 a 곱하기 b가 3이 되도록 하는 b의 값을 우리가 정해주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3일 수 있겠네. 정수니까 가능하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일 때에는 a 곱하기 b는 실제로 3이 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이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나머지 경우에는 3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a 곱하기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3이다. 그러므로 4번이다 라고 우리는. 9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 fx가 이 세 개의 값에 대해서 모두 같은 값이 된다. fx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등식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당장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2부터 3까지니까, 그러니까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빼주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fx의 정적분 값이 0이다 라는 식이 성립하는구나 라고 당장 우리는 이것을 끌어낼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등식을 이렇게 보면서 이것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인데, 따라서 그래프가 대칭축에 있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함수인데, 그런데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왼쪽으로 1만큼 떨어진, 오른쪽으로 1만큼 떨어진 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그 구간을 잡았을 때 정적분 값이 같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당장 여기가 3이겠다라는 생각을 할 거지. 왜냐면 3이 이 값이 아니고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같은 거리에 막 떨어져 있는 두 구간을 잡았을 때 만들어진 그 적분값이 결코 같아질 수가 없으니까 적분값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대칭의 그 한가운데 3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2부터 3까지 그리고 3부터 4까지의 적분값이 같겠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등식은 결국은 대칭축이 x는 3이다 라는 직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읽어낼 거고, 그렇게 되면 당장 fx가 식이 가볍게 하나가 잡히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면서 대칭축이 3이면 3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a, 이와 같은 꼴로 우리는 fx를 나타낼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fx는 한 문자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저걸 이용해서 a의 값을 맞춰 정해주면 문제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값을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가 이것 3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a의 dx, 이게 적분값을 우리가 실제로 구해주면 이것을 적분하면 x 빼기 3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 더하기 ax, 부정적분이 이와 같이 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고, 그래서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2를 대입해 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2a 빼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64가 나오고 마이너스 a, 따라서 이 값이 그런데 0이어야 되니까 따라서 3a 그리고 빼기 1 더하기 64 더하기 63이 0,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a의 값을 정할 거고, 따라서 우리는 fx를 구한 거고, 그러므로 f0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f0의 값은 0을 대입해주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러니까 3, 9, 27 더하기 a인데 a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1을 더해서, 따라서 f0은 6이 된다 라고 대답. 10번 양수 a에 대해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y는 3이 만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이 함수가 그림이 어렵게 그려지는 함수가 아니니까, 당장 a가 양수니까 사인의 그래프를 위치 위아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주기를 우리가 보면 주기가 2a분의 2파이 인 a분의 파이가 주기인 그와 같은 주기 함수를 위로 이만큼 올린, 따라서 그래프가 적당히 그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a가 얼마냐에 따라서 뭐 그렇게 이제 그려질 텐데, 그런데 이 y는 3과 만난다 라고 하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얘기하니까 y는 3이라는 이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하고 이렇게 좀 구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당장 여기 이렇게 이제 만날 텐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고,
여기가 a분의 파이. 그런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그 a가 1인 경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그러면은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 파이 뭐 이와 같은 값이 될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만날 때 이 경우에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의 x좌표의 합이 파이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세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이 모두 세 번째 점이 이 점이고, 네 번째 점이 이 경우에 여기 만들어지는 점이고, 이 두 점은 여기가 지금 파인데 파이보다 큰 두 개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한 점에서 y는 3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a가 1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왼쪽 값은 당연히 파이보다 큰 두 개의 값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보다 큰 값이고, 오른쪽 값은 파이가 되어서, 따라서 이 식은 절대 성립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버릴 거지. 따라서 a가 1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럼 a는 물론 1보다 작으면 아예 안 만나니까 안 되고, 따라서 a는 1보다 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그것을 한번 다시 그림을 우리가 잡아보면, y는 2라는 직선이 있고, y는 1, y는 3 이렇게 있고, 이 y는 3이라는 직선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뭐 이런 식의, 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따져야 되는 경우고, 이때는 당장 하나, 둘, 셋, 넷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점이 바로 이 두 점이고, 이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a 파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일단 주기가 a분의 파이니까 따라서 여기가 a분의 파이고, 그러면 이 값은 a분의 파이의 반인 2a분의 파이, 그리고 여기는 2a분의 파이를 여기다 더한 2a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런데 그 두 개의 K3과 K4는 지금 대칭이니까, 하나의 값은 a분의 파이에다가 얼마를 더한 값인데, 그 나머지 하나의 값은 2a분의 3파이에다가 같은 길이 값만큼 이제 뺀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K3 더하기 K4의 값은 이 경우에 a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예를 들어, 그리고 2a분의 3파이 빼기 알파,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따라서 2a분의 5파이가 되겠다. 그런데 그 값이 a 파이와 같아야 하니까 라고 우리는 a에 대한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따라서 파이 지우고 a 넘겨서 a 제곱은 그러므로 2분의 5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a는 양수니까 a는 따라서 루트 2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루트 10이 되면 되는데, 그 값은 지금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그 1보다 큰 수가 돼서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네. 따라서 a가 2분의 루트 10일 때 그와 같이 K3, K4가 정해지면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2분의 10, 2분의 루트 10이다. 따라서 3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할 거죠. 11번에 그 a의 절대값이 3이 아니고 a가 0이 아닌, 그러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고 0도 아닌 그와 같은 정수인데, 그 정수 a에 대해서 이 지수 함수와 y는 a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서로 다른 어떤 a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까,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는 어떤 수가 돼야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따져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a제곱이 9보다 큰가 작은가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고, 결국 a제곱이 9보다 크냐 작냐 얘기는 a의 절대값이 3보다 크냐 작냐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따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a는 절대값이 어쨌든 0이 아니니까 0보다 큰 수인데, 3도 아니니까 그 3보다 작거나 3보다 클 텐데, 첫 번째 a의 절대값이 그럼 3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럼 a 제곱은 9보다 작은 수가 되어서 9분의 a 제곱은 1보다 작은 수, 0과 1 사이에 있는 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잡아보면 점근선이 지금 마이너스 3으로 내려가서 y절편은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 점이 y절편이 되고, 그래서 그냥 x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텐데, x가 아니고 x의 절대값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리고 왼쪽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칭해서 그리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잡을 거고, 근데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y는 ax,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어떤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a가 양수면 뭐 이와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a가 음수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근데 어떻게 그려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곡선과 이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질 못하는구나.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A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을 우리가 버릴 거고. 그러면 A의 절대값은 3보다 큰 경우가 이제 남아있으니까 이 경우는 어떤가 하고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A의 절대값이 3보다 크면 A제곱이 9보다 크기 때문에 9분의 A제곱은 1보다 큰 수이고, 그래서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는 증가하는 지수 함수를 그릴 거지. 여기 y는 3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이 점을 지나는 증가함수가 오른편의 지수함수로서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왼편은 대칭해서 그렇게 그려질 테니까. 그러니까 이 곡선은 이런 그래프를 갖는데, 근데 이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y는 ax라는 직선과 어느 경우나 양수이든 또는 음수이든 어느 경우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것이 맞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조건으로부터 그러므로 A는 그 절대값이 3보다 큰 수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는 이렇게 내릴 거고, 그런 A에 대해서 결국 이 부등식을 풀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A에 대해서는 A의 4제곱에 A제곱 빼기 2A 더하기 9제곱이 크거나 같다 A의 6제곱에 하면서 이 부등식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지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미수를 우리가 갖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A 4제곱을 A제곱의 제곱이라고 써서 그 제곱을 이 지수에 붙여주면 A제곱에 2A제곱 빼기 4A 더하기 18제곱이다 라고 왼쪽을 쓸 거고, 따라서 이 값이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역시 A제곱의 세제곱이니까 3을 이쪽에 써서 3A제곱 빼기 3A 빼기 12 이렇게 우리가 부등식을 써주면, 그러면 이 같은 미수에 해당하는 A제곱은 A의 절대값이 3보다 크니까 A제곱은 9보다 큰 수이고, 따라서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지수 사이의 부등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그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부등식을 그냥 보통의 2차 부등식인 2A제곱 빼기 4A 더하기 18이 크거나 같다 3A제곱 빼기 3A 빼기 12보다 이와 같이 큰 부등식으로 바꿀 거고, 이 부등식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풀어주면 따라서 A제곱 이렇게 되겠네. A제곱 그리고 더하기 A가 되지. 더하기 A 그리고 빼기 30 빼기 30이 작거나 같다 0보다 결국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할 거고, 따라서 A 더하기 6과 A 빼기 5의 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찾는 A는 절대값이 3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고, 3보다 크면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그러니까 4와 5 이렇게 5개의 정수가 있고, 그 정수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더하면 따라서 1번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12번 1보다 큰 두 자연수 mn이 있는데 그 mn에 대해서 mn을 가지고 a와 b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럼 당장 a의 값은 2의 n분의 10 그리고 곱하기 더하기 n분의 24 제곱 이렇게 되고, 그리고 b의 값이 3의 n분의 24 제곱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가에서 a와 b가 모두 자연수다. 근데 이 값이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지수 부분이 자연수가 돼야 되겠다. 0은 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더구나 a는 16의 배수다. 그러니까 이 값이 16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수에 해당하는 이 값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따라서 당장 이 b가 자연수니까 n분의 24 이 값도 자연수고, 근데 이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은 따라서 24의 약수네. 24의 약수인 자연수인데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n이 될 수 있는 값은 2부터 24의 약수에 해당하는 2, 3, 4 그리고 6 그리고 8, 12, 24 이런 값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n분의 24가 자연수이니까 이 합이 자연수가 되려면 n분의 10도 자연수가 돼야 되고, 따라서 m이 될 수 있는 값은 10의 약수인데 1보다 큰 자연수로서의 약수, 그러니까 2와 5와 10 이렇게 세 개의 값이 될 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n분의 10과 n분의 24의 합이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수가 되도록 하는 mn이 모두 몇 개냐를 따질 때 아무래도 개수가 작은 이 m을 기준으로 먼저 좀 따진다면, m이 2라고 한다면 그러면 n분의 10 이 값은 벌써 5가 되기 때문에 4보다 이 뒤에 있는 n분의 24가 어떤 자연수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4보다 큰 수가 되어서 이 조건을 만족하겠다. 그러니까 n은
이 중에 어떤 수가 되어도 상관없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n이 들 수 있는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네. 따라서 이 경우에 n은 7개의 어떤 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므로 만들어지는 순서쌍의 개수는 7개가 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또 m이 5가 되는 경우에는 그럼 그때는 이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그런데 n분의 24가 2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n이 24가 되면 안 되겠네. 근데 12부터는 다 되니까 따라서 가능한 n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때마다 한 쌍씩 나와서 모두 6쌍의 6개의 그 순서쌍이 만들어지고, 또 m이 10이 되는 경우에는 이 값이 1이니까 n분의 24가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8분의 24가 3이니까 뭔가 12하고 24는 1이 되고 2가 되어서 안 되고 여기서부터 되겠다. 그러니까 5개의 n의 값이 가능한 수가 되고, 따라서 mn은 모두 이만큼의 순서쌍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13개에다가 5개를 더한 18개의 순서쌍이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2번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하고, 그리고 13번 두 실수 a와 k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렇게 정의하자 라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언뜻 보기엔 복잡해 보이는데 좀 살짝 좀 따져보면 저 함수 fx가 당장 기억, 니은, 디귿의 진위를 따지는 건데, 먼저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우리가 잡아보면, 당장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2차 함수 k가 0이면 뭐 상수함수가 되기도 하고 0이 아니면 2차 함수가 되기도 하고 그런 함수가 될 텐데, x축하고 a와 a 빼기 2에서는 2차 함수가 만들어진다면 a와 a 빼기 2에서 만나는 그런 2차 함수가 k의 값이 만약에 양수면 그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래서 이 점은 사실은 포함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고, k가 음수면 그렇게 그려지고, k가 0이면 그렇게 그려지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a와 a 더하기 2, 여기 a 더하기 1이 있고 a 더하기 2가 있고, a보다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x의 절대값을 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래 x의 절대값에서 꺾이는 부분이 원점인데 그 원점이 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점, 여기가 a 더하기 1이고 아래쪽에 마이너스 1, 이 점, 이 길이가 1이니까 아래쪽에 이 정도, 이 점이 a 더하기 1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이 될 테고, 그 점에서 꺾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점이 채워지고 연결이 되고 이렇게. 그리고 a 더하기 2, 이 값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 2차 함수이거나 아니면 상수함수인, 근데 x축하고 2차 함수라고 한다면 a 더하기 2와 a 더하기 4에서 만나는 a 더하기 2와 a 더하기 4, 여기 a와 a 빼기니까 거리가 지금 2인데 같은 거리가 2가 되는 그 두 점을 지나고, 역시 이 차항의 개수가 같은, 그러니까 k가 양수면 이 왼편하고 같은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된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k가 음수면 이 부분하고 같은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k가 0이면 이것과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결국은 그림을 그리고 보았더니, 따라서 이 x는 a 더하기 1, 이 직선에 대해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되는 k의 값과는 상관없이 그런 그림이 그려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거지. 그래서 a가 특별히 마이너스 1이면 지금 이 함수는 여기가 지금 a 더하기 1이니까, 따라서 x는 a 더하기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특별히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값이 0이 되어서 결국 이 직선은 x는 0, 그러니까 y축이 되네. 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정해지고, 따라서 그 경우에 f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되네. 그래서 기억은 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니은에 k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면 그러면 이 함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가 라고 우리 보고 있는데, 일단은 k가 0이면은 그림이 왼쪽 오른쪽이 그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이것이니까,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 맞고, 아니면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면 양수인 경우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이고, 그때 이 2차 함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가 큰가를 봐서 최소가 여기에서 생길지 여기서 생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점의 y좌표는 여기 x좌표가 a이고 a 빼기 1이고 a 빼기 2니까 여기 지금 a 빼기 1이고, a 빼기 1을 이 식의 첫 번째 식에 대입할 때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대입해 주게 되면 k 곱하기 a 빼기 1 빼기 a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리고 a 빼기 1 빼기 a 더하기 2 하니까 그냥 1이 나오네.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되는 상황인데, 이 점의 y좌표가. 그런데 k가 이 경우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수라서 이 값은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다. 따라서 이 둘 중에 보다 작은 값은 K가 1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값이 모두 마이너스 1이 되면서 마이너스 1이 최소가 되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K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어서 최소는 마이너스 1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경우나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고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이 된다. 따라서 항상 마이너스 1인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역시 할 것이고, 그리고 디귿의 fx가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함수가 어떤 하나의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강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을 때에는 당장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눈에 보여서 이 세 개의 점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그림을 우리가 잡은 건데, 그런데 그 중에 이 k의 값에 따라서 이 부분이 이 왼쪽 오른쪽에 나오는 이 두 개의 점은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미분 가능하게 그려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점은 절대 미분 가능하게 이미 정해진 그림이고 못 바꾸는 거니까 미분 가능하게 그릴 수가 없는 거고, 따라서 어떤 하나의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점이 바로 이 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점의 x좌표가 지금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가 2라는 얘기고, 근데 x좌표가 실제로는 a 더하기 1이니까 따라서 디귿에 있는 이 조건은 a 더하기 1이 2라면 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일단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에 a는 일단 1이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우리가 할 거고, 그리고 그때 이 왼쪽 오른쪽에서는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2차 함수에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오른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기 위한 k의 값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이제 잡아내면 될 텐데, 이 왼쪽 함수가 k 곱하기 x 빼기 a 그리고 x 빼기 a 더하기 2이고, 이 함수의 a에서의 미분 계수는 여기다 a를 대입한 k 곱하기 2가 되겠네. 2k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이차함수의 좌미분 계수, 그러니까 a에서의 미분 계수가 2k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1이어야 따라서 미분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그리고 그것이 대칭으로 그려지면서 이쪽도 미분 가능하게 되겠네. 그래서 그 하나의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다. 따라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a는 1이어야 했고, 동시에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이. 따라서 그때 a 더하기 k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2분의 1이네. 2분의 1이 되는데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그때 a 더하기 k는 2분의 1이다 라는 이 문장은 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거지. 그래서 5번이다. 14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있는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리고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2에서도 그 값을 갖고, 따라서 이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 4차 함수는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지게는 함수이겠다. 이 y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x축은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고, 이 값이 마이너스 2고 이 값이 2. 따라서 이 fx는 여기 이 f2 이 값을 뭐 a라고 우리가 놓는다면 이 4차 함수 fx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y는 a라는 직선하고 마이너스 2와 2에서 각각 접하면서 만나기 때문에 x 더하기 2의 제곱과 x 빼기 2의 제곱에다가 a를 더한 이와 같은 꼴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이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이 함수 fx에 대해서 도실수 m과 n 그리고 함수 fx를 가지고 함수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y축 오른쪽에서는 fx를 그냥 놓을 거고, 그래서 gx를 우리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같은 a에 대해서 있다라고 한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라, 똑같이 그려라. 그럼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함수가 될 테고, 0보다 작을 때는 fx를 m, n만큼 평행이동해라 이제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평행이동했구나. 그런데 그렇게 만든 함수 g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이동이 되어서 미분 가능하게 되려면 이 붙어있는 이 부분, 붙게 되는 일단 연속이 돼야 되니까 이 점을 지나게끔 평행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미분 가능하려면 왼쪽에서의 미분 계수가 오른쪽이 0이니까 왼쪽에서도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0인 점이 이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3개의 점이 있는데, 그 3개의 점 중에 어떤 하나의 점이 이 점으로 이동이 되게끔 그렇게 이동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점이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동이 되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그 한 부분이 이렇게 gx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야 되고 y축 방향으로 이 길이,
그 길이는 이 함수의 함수값 f0에서 a를 뺀 값이니까 그 길이를 우리가 잡아주면 f0 빼기 a를 계산해주면 여기다가 0을 대입해주면은 4 곱하기 4인 16 더하기 a니까 거기에서 a를 뺀 따라서 16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길이가 16이고, 따라서 이 극소점이 이 극대점의 위치로 가게끔 이동이 되는 경우에는 m의 값이 이때는 2이고 n의 값은 16이 되겠네. 그래서 m 더하기 n은 18이다 라는 값이 나올 테고, 또는 m과 n이 아예 0과 0이어서 그냥 이 점이 그대로 그냥 뭐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렇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이 그 점으로 이동이 되는 경우, 그래서 m도 n도 0인 경우도 있겠다. 이때는 뭐 값은 0일 거고, 아니면 이 점이 그렇게 이동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점이 이동이 되려면 여기가 지금 2니까 2가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m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위로 16만큼 올려야 되기 때문에 n은 16이 되어서, 그래서 그 점이 이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 그래프가 그대로 평행 이동이 되어서 이쪽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서 그 함수가 왼쪽 그리고 오른쪽 그렇게 그 미분 가능한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데 그때는 m과 n의 합이 당연하게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최대는 따라서 이때다. 문제는 그 최대 값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그렇게 이동이 되었을 때 그때의 해당하는 m과 n의 합이 최대가 된다. 따라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대답을. 15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그리고 중심각의 길이가 3분의 2파인 부채꼴 OAB가 있는데, 그때 OB의 중점 M을 잡고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에서 이 각, 그 각과 같은 각이 되도록 원주위의 점 P를 이와 같이 잡자. 그때 만들어지는 P와 M과 A,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 선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가 당장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싶은 것이 바로 M과 A 이 길이니까, 이 길이는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1, 그리고 이 각이 3분의 2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당장 MA의 제곱이 먼저 나오는데, 이것은 일단 구해놓고 1 더하기 4 빼기 2, 1, 2 코사인 3분의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5와 2를 더한 7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길이는 루트 7이다 라고 일단 MA 이 길이는 우리가 이제 쉽게 구했고, 그 다음에 또 이 각이 을 세타라고 한다면, 그럼 같은 크기의 각이 만들어지게끔 점 P를 이쪽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 각이 세타,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 만들어지는 이 길이는 먼저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2이고 이 길이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이 각도 사실상 아는 각이니까, 따라서 MP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놓는다면 저 x에 대한 방정식을 코사인 법칙으로 이 삼각형에서 만들 수가 있겠다. 당장 먼저 코사인 세타, 이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이 삼각형에서 먼저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루트 7분의 4 더하기 7 빼기 1, 4 더하기 7 빼기 1 이와 같이 되어서 4 루트 7분의 10, 그러니까 결국 2 루트 7분의 5라는 값이 나오는데, 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라서 MP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1의 제곱 1은 하고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x제곱 더하기 4 빼기 2 x 2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각 2 루트 7분의 5. 따라서 정리를 좀 해주면 2 지워지고, 양변에 루트 7 곱해서 정리하면 루트 7 x제곱 그리고 빼기 10x 그리고 더하기 3루트 7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의 값을 구해주면 이것이 보기를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고,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인수분해를 살짝 시도해보면 1과 루트 7이 있고, 그리고 10을 만들기 위해서 루트 7을 3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7과 3이 더해져서 10이다 라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x는 루트 7이거나 또는 x는 루트 7분의 3, 그러니까 3분의 7 7분의 3 7분의 3 루트 7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단 이 길이 x는 이 각의 크기가 둔각이니까, 그러니까 둔각 가장 큰 각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 길이가 2이기 때문에 이 x의 값은 2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쯤에 살 거고, 근데 루트 7은 당연하게 2보다 크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 x는 7분의 3 루트 7이다. 그래서 MP의 길이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구했다. 여기까지 두 선분의 길이를 하나 둘 이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AP 이 길인데, 그러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당장 코사인 법칙을 생각을 하면 이 길이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고 아는 길이고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 이쪽 삼각형에서 보면은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2라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살짝 이 각에 대한, 그러니까 이쪽에서 본다면 이 각 또는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지금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 두 개의 각은 크기가 같은 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거지. 왜냐하면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지금 놓고 있으니까 이쪽 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OAP 이 삼각형은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이 각의 크기도 알파가 되고, 그런데 이 작은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놨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각의 크기는 알파 빼기 세타 이와 같이 되어서 이 OAP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은 알파와 알파가 된 그 합이 2알파이고, 또 이쪽 삼각형에서도 이 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각의 합은 이쪽 각이 알파 더하기 세타, 그리고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이 알파 빼기 세타가 되어서 역시 더해주면 2알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두 각의 크기의 합이 이 각, 그리고 이 각, 두 각의 크기 합이 같기 때문에 나머지 각의 크기 역시 같아야 되겠다. 왜냐면 다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따라서 이 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낼 것이. 그 순간 이 각에 대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세타 프라임에 대한 코사인 값이 구해지겠다. 일단 이 길이의 제곱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PA의 제곱, 따라서 이 경우에 그 PA의 제곱을 이 삼각형에서 먼저 우리가 본다면 이 길이의 제곱은 제곱 X제곱, X가 이 값이니까 그 값의 제곱은 7분의 9 더하기 7 빼기 2 곱하기 루트 7분의 3 곱하기 루트 7, 그리고 코사인 이 각,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값이 될 텐데, 그런데 한편 이 삼각형에서 그 같은 길이가 역시 4 더하기 4 빼기 2 곱하기 2 그리고 같은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그 각,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일단 이 식에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구해지면서 대입에 대해서 PA의 제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살짝만 이걸 좀 정리해주게 되면 지워지고, 따라서 8이고 6이니까 이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8에서 이 값을 뺀 거, 8 빼기 이 값, 그러면은 7을 빼주면 1이 남고 1에서 7분의 9를 뺀 값,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2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은 마이너스 7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PA의 제곱 이 값에 의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마지막 한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PA의 제곱은 4 더하기 4 빼기 2 코사인 세타 프라임, 따라서 8 빼기 8 더하기 7분의 8, 8 곱하기 1 더하기 7분의 1 그래서 7분의 8이 되고, 그래서 7분의 64 이와 같이 PA의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PA도 구했다 이렇게 되네. PA는 루트 7분의 8, 따라서 7분의 8 루트 7이다 이렇게 구해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하나가 루트 7이고, 그리고 7분의 3 루트 7이고, 그리고 이 길이가 7분의 8 루트 7, 따라서 루트 7로 묶어주면 1과 7분의 3과 7분의 8을 더하고, 그러면은 7분의 11 거기에 루트 7 곱한 7분의 18 루트 7이다. 따라서 2번이다. 16번,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풀란 얘기인데, 미수가 아무래도 2니까 이것을 2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2분의 2라고 쓴 다음에 분모를 내리고 올려서 주어진 식을 로그 2의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작거나 같다 로그 2의 6의 제곱인 36보다 이렇게 우리가 쓸 거고, 따라서 미수가 1보다 크니까 x제곱 빼기 x 빼기 6이 작거나 같다 36보다, 그리고 크다 진수니까 0보다,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야 되겠네. 먼저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따라서 x 빼기 3 x 더하기 2의 곱이 크다 0보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풀어주면 정리를 하면 x제곱 빼기 x 빼기 42가 작거나 같다 0보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이것은 x 빼기 6 x 더하기 6 x 빼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6과
7 사이에 있다라고 해집합이 나와서 이 두 개의 부등식을 모두 만족하는 x의 범위에 해당하는 정수 x를 찾는 거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보다 큰 수 중에서 4, 5, 6, 7 이렇게 총 8개의 값이 정해지는데 그 값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를 묻고 있으니까 더해주면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고 이것도 지워지고 따라서 마이너스 3과 7만 남아서 더하면 4이다 라고 대답을. 17번 수열 AN이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SN이 지금 이렇다라는 조건을 준 것이기 때문에 홀수 번째 항을 처음 4개를 더하면 얼마인가를 묻고 있고 그럼 일단 일반항 AN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N에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짝 밟을 거지. 이것이니까 그러니까 SN이 2의 n제곱 빼기 5n인데 거기에서 SN 빼기 1 그러니까 2의 n 빼기 1제곱 빼기 5 곱하기 n 빼기 1을 빼주면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AN이 나오는 거지. 정리하게 되면 그런데 2의 n제곱에서 2의 n 빼기 1제곱을 빼주면 2의 n 빼기 1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마이너스 5n에서 이 값을 빼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따라서 이 수열 AN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2의 n 빼기 1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 특별히 A1, A1일 때는 따로 S1과 A1이 같으니까 S1과 같은데 S1은 2 빼기 5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여기에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안 나와서 따로 가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서 수열 A에는 이렇게 정의되는 수열이구나. 그 수열에 처음 4개의 홀수 번째 항을 더하라 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지. 3 대입하면은 4 빼기 5인 마이너스 1 나오고 그 다음 5를 대입해주면 다섯 번째 항이 나오는데 그 값은 16 빼기 5인 11 이렇게 되고 일곱 번째 항은 7을 대입하면 2의 6제곱 64 빼기 5인 59 이렇게 되어서 따라서 그 4개의 값은 각각 이렇게 된다. 그 값들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 더해주면 따라서 이 2개의 값을 더하면 70이니까 70에서 4를 뺀 66이다 라고 대답을 하겠다. 18번 t가 0일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속도가 이렇다. 특별히 t가 k일 때 p와 q에서 만난다. 그럼 위치가 같은 위치가 되었다는 얘기니까 점 p의 t에서의 위치를 x p t라고 하고 그리고 점 q의 t라는 시점에서의 위치를 x q t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x p t는 미분했을 때 3t 빼기 5가 되는 식이 될 테니까 접근하게 되면 2분의 3 t 제곱 빼기 5t 더하기 얼마가 되는데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0 대입하면 여기 나오는 식인 그냥 더하기 0 이것이고 xqt의 경우에도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니까 7t 빼기 2분의 t 제곱 역시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더하기 0 0을 대입할 때 0이 나오도록 그렇게 p와 q의 위치가 잡히기 때문에 k에서 두 점이 만난다 라고 한다면 xpk 그러니까 k라는 시점에서의 p의 위치와 k라는 시점에서의 q의 위치가 같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 등식을 k가 만족한다라는 얘기고 그 k는 따라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t의 값이다 라는 뜻이고 결국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 점에서 이제 풀 거지. 위치가 같아지는 식값 t를 구하기 위해서 위치가 같다를 풀어주면 그러면 당장 2t 제곱 빼기 12t가 0이 나오고 따라서 t는 0 또는 6이 나오는데 그런데 출발한 후 양수 k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0과 6 중에서 양수의 값을 k라고 놓고 싶은 거니까 k는 따라서 6이다 라고 19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의 도함수 f'x에 대하여 f'-1과 f'3이 0이다. 다시 말해서 fx가 -1과 3에서 극점을 갖는다 라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3 그러면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때 f1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f0이 0보다 크다. 0은 아무래도 -1과 3 사이에 이 점은 1이고 그 사이에 여기가 지금 0인데 얘가 지금 양수다. 그러니까 x축이 이 점 아래쪽에 있다 이제 그 얘기고 그리고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이 곱이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이나 극소값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나 이 점의 y좌표 중에 0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점의 y좌표가 양수니까 x축은 아래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위로 그어질 수가 없고 이것이 x축이구나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따라서 극소값이 0이다. 왜냐면 극대값은 f0보다 큰 값이니까 극대값은 0이 아니고, 따라서 극소값이 0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 거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낼 거고, 그럼 당장 우리는 뭐 아는 게 있으니까 2대1이다 라는 그 비율을 아니까, 따라서 나는 이 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겠다. 이 길이가 4니까 이 길이가 2가 돼야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겠고, 따라서 나는 fx를 알았다가 되는 거래. fx는 최고 차익수가 1이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x축과 마이너스 3과 3에서 만나고 접하니까 fx는 따라서 x 더하기 3 그리고 x 빼기 3의 제곱 이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 그러므로 f1의 값은 1 대입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인 16이다 라고 대답을. 20번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다섯 번째 항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주어진 조건이 첫 번째 항이 100이다. 100이 첫 번째 항이고 그걸 주고 있고,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앞선 두 개의 항을 이용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100이고 두 번째 항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냥 a라고 한다면, 그럼 이 두 개의 값을 이용해서 세 번째 항을 만들고 또 네 번째 항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조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면 거기에다 2를 더한 n 더하기 2도 홀수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은 그 얘기네. 홀수 번째 항은 n이 홀수일 때는 이 값도 홀수가 되고, 따라서 홀수 번째 항을 구할 때 n은 전항에서 바로 전항을 빼라. 이게 지금 세 번째 항이 홀수 번째 항이니까 이 값을 구할 때는 전항에서 전항을 빼라 이것이. 그러니까 100 빼기 a라고 세 번째 항은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에 의해서 값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n이 짝수면 n 더하기 2도 짝수니까 짝수 번째 항을 구할 때에는 바로 전항의 2배에서 그 전항을 빼라 그거니까, 짝수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이 값의 2배에서 이 값을 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한 다음에 a를 빼주면 200 빼기 3의 2가 되겠네. 따라서 이 값은 200 빼기 3의 2. 이렇게 값이 쭉 그냥 결정이 되는 상황이네. 따라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항은 전항에서 전항을 빼라 이거지.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게 이거야. 그럼 빼주면은 2a 빼기 100 이렇게 될 테고, 이게 다섯 번째 항이고, 여섯 번째 항은 이 값의 2배에서 이 값을 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의 2배 4a 빼기 200에서 이것을 빼니까 4a 더하기 3a 7a 그리고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이렇게 돼. 이게 여섯 번째 항. 그리고 일곱 번째 항은 다시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는 것 빼주면 마이너스 5a 플러스 300, 그러니까 300 마이너스 5a 이것이 일곱 번째 항.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 조건은 또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m에 대해서 am 더하기 1의 곱이 항상 양수가 된다. 그러니까 그 부호가 같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개의 값의 곱도 양수고, 이렇게 곱해도 양수고, 이렇게 곱해도 양수고,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여섯 번째, 그러니까 A6, A7까지. 네, 그런데 첫 번째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곱해서 양수가 되었으면 A1, A2, 그럼 두 번째 항도 양수고, 두 번째 항이 양수인데 또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곱해서 양수가 되었으면 세 번째 항도 양수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결국 이 조건은 일곱 번째 항까지 모두 양의 부호를 갖는 수다 그 얘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이 일곱 개의 수가 모두 양수다라는 조건이 나의 조건과 같기 때문에, 그러기 위한 a의 값, 그러니까 a의 값을 구해서 지금 a5가 1, 2, 3, 4, 5, 이 값이 a5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 얼마가 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대답을 하면 되겠다. 근데 a는 지금 모든 항이 정수인 수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번째 항 이 값은 정수이고 a는 정수이고, 그리고 이 모든 값들이 전부 0보다 크도록 하는 정수이기 때문에 a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가 되고, 그래서 0이 있으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100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값도 0보다 크니까 a는 3분의 200보다 작다가 되지. 그러니까 3분의 200 여기 3분의 200이 이쯤에 있겠네. 66.5 이렇게 갈 거니까 이 값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 또 이 값이 0보다 크니까 a는 50보다 크다. 여기 50 이렇게 있으면 50보다 크다. 그리고 이 값도 0보다 커야 되니까 a는 7분의 400보다 크다. 그러니까 7분의 400은 또 50보다도 더 큰 수니까 여기 뭐50 오른쪽에 7분의 400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거보다도 크다 이렇게.
그리고 이 값이 뭐보다 커야 되니까 따라서 a는 5분의 300, 60보다 작다가 되네. 60은 근데 7분의 400이 60보다 작은 수니까 60은 60보다 크고 요 사이에 있는데 이 값보다 작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세 개의 값보다 크고 이 세 개의 값보다 작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a는 따라서 여기 있어야 된다가 되고, 그래서 a는 7분의 400보다 크고 60보다 작은 수 2구나.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a는 정수니까 정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이어야 되는데 7분의 400이 400을 7로 나눠주면 7호 35, 그래서 50, 7, 7에 49 이렇게 돼서 57. 얼마니까 그것보다 큰 처음의 정수는 58이니까 a가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정수는 58, 그리고 60보다 작아야 되니까 59도 가능하겠네. 따라서 a는 58 또는 59이구나가 되는 거지. 그럼 그때 a5의 값의 합을 구하고 싶으니까 a5는 2a 빼기 100이기 때문에 따라서 a가 58일 때는 2 곱하기 58 빼기 100, 그리고 59일 때는 2 곱하기 59 빼기 100. 이 두 개의 값이 가능하고 그 값들을 더하라. 이걸 더할 거니까. 따라서 2 곱하기 58과 59를 더해주면은 117 빼기 200. 이 값을 구하는 문제네. 따라서 34다. 21번 함수 fx가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함수의 더함수 f'x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당장 f'1이 0이다. 그러니까 f'x를 구해야 이 식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f'x를 구해야 되겠다 싶고, 나조건을 보면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fx는 fk가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이다. 그러니까 결국 fx의 그래프도 우리는 그려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f'x를 구한 다음에 적당히 그걸 토대로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나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와 b의 조건을 따져내라. 이제 이런 상황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순서를 밟아간다면 일단 보이는 건 잡아놓고 x에 0 대입하면 아래 끝의 끝이 모두 0이 되어서 함수값이 0이 될 테니까 일단은 f형은 0이다. 이거 잡아놓고 그 다음에 f'x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 x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미분이 안 되니까 x를 물론 적분을 분리해서 분리시켜서 꺼낸 다음에 곱의 미분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것을 부정적분을 아예 그냥 구한다. 이 함수를 계속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해버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구해본다면 내게 주어진 이 함수 fx는 이걸 실제로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서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주면 2x를 먼저 쭉 곱해서 6xt 더하기 2axt 더하기 2xb, 일단 이렇게 먼저 전개를 쭉 할 거고, 그 다음에 t를 곱해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at 제곱 마이너스 bt까지 dt. 그래서 그 부정적분이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따라서 2xt 세제곱 더하기 axt 제곱 더하기 2xbt 그리고 빼기 4분의 3t 4제곱 빼기 3분의 at 세제곱 빼기 2분의 bt 제곱, 이와 같이. 그래서 0을 t에 0을 대입하면 어차피 다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따라서 x만 대입해주면 fx가 이제 나오는 상황이네. t에 x를 대입해주면 따라서 2x 4제곱 그리고 ax 세제곱 그리고 tx를 대입하니까 2bx제곱 그리고 빼기 4분의 3x 4제곱 빼기 3분의 ax 세제곱 빼기 2분의 bx제곱. 따라서 fx는 이것이고, 그러므로 f'x는 이것을 미분해 주게 되면 따라서 8x 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4bx 빼기 3x 세제곱 빼기 ax 제곱 빼기 bx, 이렇게 되어서 결국 5x 세제곱 그리고 더하기 2a의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bx x로 묶여지고, 따라서 5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b 여기까지 이렇게 f'x가 구해지는데, 그런데 이 f'x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먼저 가족분에 의해서 f'1이 0이다. 그런데 당장 여기 x가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f'0도 0이고, 그리고 f'x가 0이 되는 부분이 여기서 두 개가 더 나올 텐데 그 중에 1이 있다는지 그 얘기니까 f'1도 0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1이 나오고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더 나올 텐데 그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에서 f'x가 0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면
이걸 토대로 해서 fx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 눈에 띄는 게 일단 f형은 0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제일 처음 봤는데, 그런데 f'0도 0이다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 함수 fx는 0에서 기본적으로 x축과 접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1에서 그 값을 갖고 또 어떤 값 알파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살짝 알파가 만약에 0과 1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fx는 지금 최고 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함수가 되겠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쯤에서 fx의 그래프를 나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려내야 되니까, 그리겠다 이 상황에서 알파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면, 그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알파가 0도 아니고 알파가 1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뭐 0이 있고 1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럼 알파는 0보다 작은 수이거나, 또는 0이 있고 1이 있을 때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이거나, 또는 0이 있고 1이 있을 때 알파가 1보다 큰 수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일 테니까, 그 0과 1이 아닌 경우에는 그 경우에 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를 살짝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4차 함수인데 f0이 0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x축과 접하는, 그래서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겠네. 그래서 a에서 극점을 갖고 0에서 극점을 갖고 다시 또 1에서 극점을 갖는,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지금 알파가 0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알파가 0과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역시 0에서 x축과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알파에서 그 값을 갖고 다시 1에서 그 값을 갖는 뭐 이런 분위기의 그림이 그려지고, 알파가 1보다 크다라고 해도 역시 이제 그림이 이제는 1에서 그 값을 갖고 다시 알파에서 그 값을 갖는, 그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알파가 0도 아니고 1도 아니라고 한다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fx가 걸릴 텐데, 근데 이 중에서 나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는가를 보면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k에 대해서 그 함수 값이 그 fk가 되는 x가 항상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어떤 k를 잡아도 그 y 값이, y는 fk라는 직선하고 그 fx가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y는 fk가 바로 이 경우에는 이 직선이 되면서 당장 두 개가 아니고 네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하네. 따라서 항상 두 개다라는 이 조건과 맞아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수 없구나. 그래서 이 경우는 아니구나라고 할 거고, 이 경우도 당장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는 경우로 0과 1 사이에 있는 뭐 알파 근처에는 뭐 가령 뭐 알파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fx는 f 알파다라는 그 방정식이 3개가 되고 그 근처에서도 4개가 되고, 그래서 항상 2개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림이고, 이건 역시 1 근처에 있는 뭐 이런 값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4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2개다라는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알파가 0이 아니고 동시에 알파가 1도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경우에는 그 알파의 값은 반드시 0이거나 또는 1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그런 결론을 내릴 거고, 그러면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는 알파가 1일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그럼 이 나 조건을 만족하는가를 살짝 따지기 위해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따져보면, 알파가 0인 경우에는 f'x가 0이 되는 점이 0을 중근으로 갔기 때문에, 따라서 f'x가 0을 통과하면서 부호가 안 바뀌어서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고, 따라서 뭐 그냥 증가하고 있으면 증가를 계속하고 감소하고 있으면 감소를 계속하는 그런 상황일 테니까, 그걸 의식하면서 그래프를 또 x가 0에서 접하니까 그려주면, 이 경우에는 접하면서 감소했으니까 계속 감소해야 되는, 그래서 그래프가 이 경우에는 이렇게 그려지겠다. 그래서 0과 1 사이는 어떤 k를 잡는다 하더라도 그 fx가 fk다라는 그 방정식은 항상 두 개의 이 경우에는 실근을 갖는 것이 맞다가 되네. 그래서 알파가 0인 경우에는 나 조건을 만족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거고, 알파가 1인 경우에는 그럼 f'x가 0이 되는 점이 0하고 1인데 1이 중근을 갖기 때문에 역시 이제 1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지가 않는 상황이고,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x축에서 0하고 접하여야 되니까 그런 4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려지는 그래프를 갖는 함수가 되고, 이 경우에도 0과 1 사이는 모든 k에 대해서 함수값이 그 값이 되는 x의 값은 항상 두 개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 나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니까 나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것으로부터 따라서 알파는 0 아니면 1 어느 경우도 다 되니까, 그러기 위한 정수 a와 실수 b의 값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 알파가 0일 때 그리고 알파가 1일 때 그 정수 a와 실수 b의 값이 어떤 값이 되는가를 이제 판단을 우리가 해본다면,
알파가 0인 경우에는 0, 2, 2차 방정식이 1과 0을 두 개의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5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b가 는 0이다라는 그 2차 방정식이 1과 0을 두 개의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5 곱하기 x,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고 결국 5x제곱 빼기 5x와 같아야 하니까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5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야 하고 b는 0이 되어야 되겠네. 그런데 a가 지금 정수다라는 조건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정수가 아니라서 여기에서 걸려서 따라서 알파가 0일 때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우린 다시 또 이 경우를 배제를 시킬 거고 그럼 알파가 1인 경우 하나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 경우를 따져주면 알파가 1인 경우에는 이 2차 방정식이 1을 중근으로 갖는 경우이기 때문에 5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b가 5 곱하기 x 빼기 1의 완전 제곱식이 되어야 하고 전개하면 5x제곱 빼기 10x 더하기 5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2a가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정수가 맞고 그리고 3b가 5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b는 3분의 5 그래서 a와 b가 2와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주어져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경우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네. 따라서 이때의 그와 같은 a와 b에 대해서 b분의 a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a와 b에 대해서 b분의 a가 얼마인가 라고 우리한테 묻고 있는 것이고 그대로 이제 계산만 해주면 b가 3분의 5 분의 a가 마이너스 5의 절대값 따라서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인 3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값은 3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하겠다. 22번 함수 fx가 이와 같이 4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 이 함수 fx가 상수 k를 가지고 gx를 이렇게 정의하겠다. 이 gx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고 이때 이 gx를 가지고 a와 b를 이렇게 정의할 텐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집합 a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는 x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fx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 있고 k가 이렇게 있어서 gx 그러니까 fx 빼기 k의 절대값은 그림이 그러면 아래 부분을 적어 올려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테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이 gx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곡선 이렇게 그려지는 그 함수 gx에 대해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는 경우는 애초에 미분 가능한 점 중에서는 이 두 개의 값이 같은 값이니까 그 합이 0이 되려면 미분계수가 0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인 점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으니까 이 두 점의 x좌표가 이 집합 a의 원소가 되고 또 미분 가능하지 않은 이 세 개의 점에 대해서는 좌미분계수하고 우미분계수가 본래 같은 직선을 왼쪽 한쪽을 접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부호만 바뀌어서 이 기울기와 기울기를 더하면 0이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좌미분과 우미분을 더하면 0이 되어서 이렇게 접혀 올라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이 등식이 성립할 거고 그래서 이 집합 A는 그렇게 미분계수가 0인 점과 접혀 올라간 그 점들의 x좌표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되는데 그런데 그 원소가 7개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네. 그럼 이쯤 되면 이 fx를 좀 잘 그려놓고 그림을 잘 따져가면서 풀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fx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f'x를 좀 구해주면 f'x가 4x 세제곱 빼기 8x제곱 빼기 4x 더하기 8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4x제곱 x 빼기 2 빼기 4 곱하기 x 빼기 2 그래서 4 곱하기 x 빼기 2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 남아서 x 빼기 1 x 더하기 1 그래서 이 4차 함수는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 1, 2 이 세 개의 x의 값에서 미분계수가 0인 최고 차이계수가 1인 4차 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꼴로 그려지겠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따라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2에서의 함수값보다 더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구해보면 f-1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1 더하기 3분의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렇게 되어서 f-1은 따라서 3분의 8에서 7 뺀 3분의 8 빼기 7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3 이렇게 될 테고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13이고 그리고 1도 지금 필요할까 구해놓고 따지면 f1은 1 빼기 3분의 8 빼기 2 더하기 8 더하기 2이고 따라서 9에서 3분의 8을 빼주는 값이고 3분의 27 빼기 3분의 8이니까 3분의 19 이렇게 나오네. 이 점의 y좌표는 3분의 19 그리고 2에서의 y값이 f2는 2를 대입해주면 16 빼기 3분의 64 그리고 빼기 8 더하기 16 더하기 2 이렇게 되어서 18에서 8을 빼니까 이 값이 10이고 26에서 3분의 64 그러니까 3분의 63인 21을 빼고 또 3분의 1을 더 빼는
5 빼기 3분의 1인 3분의 14 이렇게 되겠네. 예, 3분의 14.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한 그대로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더 많이 내려오고 2에서 덜 내려오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fx가. 그런데 거기에 y는 k라는 선을 그어서 이제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잡았을 때 집합 a가 7개의 원소를 가지려면 일단 이 3개가 잡히니까 이 미분계수가 0인전 거기다가 4개가 접혀 올라가는 부분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그래서 이 곡선하고 4개의 점에서 만나야 하고, 그래서 y는 k라는 직선이 이와 같이 그려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k는 따라서 3분의 14하고 3분의 19 사이에 있는 값이어야 하고, 일단 이 정도가 먼저 이 na가 7이다라는 것으로부터 끌려 나오고, 그리고 그때 집합 b의 원소가 3개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집합 b는 그러니까 이 y는 k라는 직선하고 이 함수값들의 어떤 차이 중에서 a의 원소를 가지고 그 차이로 이루어진 집합을 만들었을 때의 얘기니까, a의 원소가 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7개의 점들에 대응하는 이 g의 값, 그 y 값은 일단 차이는 요 4개의 점에서는 0이니까 그 집합 b는 그때 0이라고 하는 원소를 가질 거고, 그리고 나머지 이 극점에서 이 차이에 해당하는 값들도 원소로 갔는데, 그런데 전체 3개가 되려면 지금 이 값들은 차이가 0이 아니니까 이 차이가 요 3개의 값 중에 어떤 2개가 같아야 되겠다. 그런데 명백히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3이고 3분의 14고 위쪽에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 2개의 값은 서로 같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2개의 값이 따라서 같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제 할 것이, 또는 이 2개의 값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쯤에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 따라서 이 3개의 값 중에 어떤 2개가 같아야 되는데 이 2개의 값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2개의 값이 같은 경우에 0과 그 값과 이 값에서 3개가 되거나, 또는 이 2개의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0과 이 값과 이 값 해가지고 3개가 되는 경우,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을 테고, 그럼 먼저 이 2개의 값이 같은 경우, 그런데 이 값은 3분의 19라고 함수값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k를 뺀 값이고 이 점 1에서 이 함수값이, 그러니까 따라서 3분의 19 빼기 k가 이 길이, 그러니까 k 빼기 3분의 14와 같거나, 또는 두 번째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도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길이가 역시 3분의 19 빼기 k인데 그 값과 이 길이, 그러니까 k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4. 그러니까 이런 경우하고 이런 경우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첫 번째 경우에는 이 k가 따라서 이 k가 3분의 33, 그러니까 11이고, 따라서 k는 2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근데 k는 어쨌든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되니까 2분의 11, 그러니까 5.5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 되네. 따라서 이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거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k가 3분의 19 빼기 3분의 13인 3분의 6, 3이 되어야 되고, 따라서 k는 2분의 3이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2분의 3은 이 범위 안에 있는 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na가 7이다를 만족하는 것과 같은 수가 아닌 것이, 따라서 이거는 아니네. 따라서 이 경우 이구나 라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거고, 그때 집합 b는 k의 값이 따라서 2분의 11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해졌기 때문에 일단 집합 b는 0을 원소로 갖고 있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을 원소로 가질 텐데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이 길이 빼기 이것, 그러니까 2분의 11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3, 그렇게 되면은 따라서 2분의 11 더하기 3분의 13이니까 6분의 33 더하기 26, 따라서 6분의 59라는 값이 나오고, 그 값이 이제 원소가 되고, 그리고 이 길이, 그 두 개의 길이가 이제 같은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 gx의 함수값이 되어서 나머지 하나를 채우겠지. 그 길이는 그러니까 3분의 19 빼기 k 2분의 11, 3분의 19 빼기 2분의 11, 이걸 계산해주면 따라서 6분의 38 빼기 33 해서 5라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 집합 b는 이렇게 3개의 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 될 것이고, 그 원소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개의 수를 모두 더해서 따라서 6분의 64 이렇게 되고, 따라서 3분의 32가 되기 때문에 그 합은 35이다 라고 P와 Q의 합, 그렇게 결론 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다.